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대리권 부분을 공부하고 있죠? 이제 민법 총칙도 거의 끝나가죠? 지금까지 하신 거 잘 복습하고 계시죠? 그 TV 광고도 나오잖아요. 차근차근 공부해서 우리도 차곡차곡 지식을 쌓아야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큰 힘을 발휘하겠죠? 자, 그럼 오늘은 무권대리 일종인 표현대리와 그리고 법률행위 부관으로서 조건과 기한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먼저 포인트 9번이죠. 표현 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대리 유형을 잠깐 살펴보실까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권 대리 보시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었죠.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했죠. 즉 현명을 해야지 대리죠. 현명하지 않으면 애초에 대리가 아닙니다. 그 경우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대리 효과가 나타나죠. 즉 유효죠. 이 경우가 유권 대리입니다. 이 반의 무권 대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었죠. 그런데 대리행위했습니다. 이게 현명했단 말이죠. 그럼 무권 대리는 원칙 둘 간의 무효죠. 아무 효력 없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무권 대리죠. 그런데 이 무권 대리 속에 표현 대리가 존재하죠. 자, 표현 대리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는데 현명했죠. 대리행위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유효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대리 효과가 발생하죠. 이런 경우가 표현 대리라 부르죠. 자, 그럼 표현 대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우리에게 대리권이 없었죠. 그런데 우리 갑 이름을 현명하고 대리행했습니다. 이게 무권 대리죠. 그럼 원칙 둘 간의 무효, 아무 효력 없습니다. 그런데 을에게는 대리권 없는데 대리권이 있는 듯한 완벽한 외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관을 상대방이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즉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었습니다. 그때 상대방은 본인에게 표현 대리 주장할 수 있습니까? 다시 보실까요? 대리권 없이 대리행했죠. 그런데 을에게는 대리권이 없지만 대리권이 있는 듯한 외관이 있었어요. 그걸 상대방이 믿을 밖에 없었다면 상대방은 본인에게 표현 대리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때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갑이 무슨 죄예요? 이때는 표현 대리 주장 못하고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135조 책임을 물리실 뿐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표현 대리가 인정되죠? 그렇죠. 이 대리권 없는데 외관이 있었죠. 이 외관 형성에 본인이 어떤 원인 제공했어야 됩니다. 즉 외관 형성에 본인의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 경우에 선의 무과실인 상대방이 본인에게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인은 원인 제공 유형으로서 세 가지를 법에 규정했죠. 그래서 125조, 126조, 129조 이 세 가지 표현 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어서 이 세 가지 표현 대리를 차례대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125조 표현 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리권 수요 표시 이 말 때문에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숙권행위를 의미하죠. 그래서 125조는 의무 대리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가지 126조와 129조는 법정 대리, 의무 대리 둘 다 적용됩니다. 적용 범위 차이점을 구별하시고 자, 갑이 먼저 처음에 을에게 위임장을 교부하면서 대리권을 수여했죠. 그럼 을은 갑의 대리인이죠. 그런데 갑이 나중에 을이 질이 안 좋은 놈인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대리권 소유를 후회하고 속건행위를 철회했습니다. 그럼 갑은 위임장까지 회수해야겠죠. 근데 깜빡 잊고 위임장을 미처 회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갑으로 받은 위임장을 이용해서 병과 대리행했습니다. 역시 질이 안 좋은 놈이었죠. 그럼 병은 을로부터 갑이 위임장을 제시받았죠. 따라서 병의 선의 무과실이다. 즉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병은 갑에게 표현 대리를 주장해야겠죠. 이게 125조 표현 대리입니다. 뭐 이 내용은 간단하죠. 가볍게 살펴보시고 다음에 이어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126조 표현 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6조죠. 권한을 놓은 표현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제일 잘 나오죠. 먼저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 성립 요건을 살펴볼까요? 자, 칠판을 보시면 먼저 이게 제목을 보시면 일단 기본 권한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126조가 성립하려면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 기본 대리권을 넘는 올권행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쪽 두 번째로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표현대리죠. 표현대리는 원래 무권대리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을 거라는 정당한 이유가 선의 무과실이죠. 이것까지 갖춰야지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됩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기본대리권이 존재하대요. 기본대리권이 애초부터 없었다면 126조는 되지가 않죠. 그럼 자, 시험에서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는가 잘 물어보거든요. 그럼 법률행위는 뭐든지 다 된다 하고 보시면 돼요. 사실행위는 안 되죠. 법률행위면 뭐든지 다 된다. 그래서 제125조 표현대리권도 기본대리권 될 수 있고 제129조 표현대리권도 기본대리권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건은 좀 복잡하죠.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해 안 되면 또 결과를 외우시면 돼요. 자, 본인이 처음에 을에게 대리권 수여했는데 그 후 대리권이 소멸했습니다. 그럼 을은 더 이상 대리행위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대리권 소멸 후 을이 대리행위하거나 또는 대리권 소멸했기 때문에 복대리인 선임 권한이 없죠. 그런데 그자가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행위를 시켰습니다. 자, 그럼 두 경우가 똑같습니다. 대리권 소멸 후 을이 대리행위하거나 대리권 소멸 후 한 명을 선임해서 시키거나 그게 그거죠. 어차피 권한 없죠. 이 경우 이 가짜 복대리인 이자 행위를 보겠습니다. 이자 행위가 원래 애초에 있었던 대리권 범위 내에서 이 행위를 했다면 선임 무과실인 상대방은 본인에게 제129조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자가 한 대리행위가 애초에 있었던 이 대리 권한을 초월한 경우 그때 상대방은 선임 무과실했다면 제126조 권한을 놓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약간 복잡하죠? 일단 이해는 이해가시고 이제 우린 시험이 목적이니까 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지만 안 되셨더라도 자, 시험에 나오면 자, 복대리 표현대리 문제죠? 그럼 복대리 표현대리 나오면 무조건 성립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다시 복대리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성립할 수 있죠? 그래서 앞글자 따서 복표 있다 외우시면 돼요. 시험에서 복표 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맞습니다. 첫 번째 요건 보셨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자, 사자의 행위도 기본대리권 될 수 있죠? 그 다음 공법상 권리라든가 일상가사대리권을 포함해서 법적 대리권도 다 기본대리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대리권은 법률행위면 뭐든지 다 된다. 그래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월권행위가 있어야겠죠. 월권행위. 먼저 대리행위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럼 대리가 되려면 현명이 있어야겠죠. 이제 그래서 나온 사건이 있죠. 자, 갑이 을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 설정하라고 대리권 수했습니다. 그럼 을은 은행을 가야겠죠. 근데 을이 은행 가지 않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병행에게 부동산 매매했죠. 그럼 을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으니까 소유자인 양 매매했지 당연히 현명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애초에 대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병이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애초에 대리가 아니니까 본인에게 표현대리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현대리도 현명한 거죠. 잘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건도 중요하죠. 자, 갑은 을에게 등기 신청하라고 대리권 수했죠. 그럼 을은 등기소를 가야 할 텐데 등기소 가지 않고 자기 채권자 병을 만나서 갑 이름 현명하면서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했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 기본 대리권은 공법상 행위죠. 그런데 을이 실제로 한 행위는 사법행위죠. 이처럼 기본 대리권과 실제로 한 행위가 동종유사해야 되는가? 네, 우리 대법원은 두 행위 사이에 동종유사성을 유효하지 않습니다. 즉, 두 행위가 전혀 별개 행위라도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본인에게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요건,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 정당한 이유는 다른 표현들에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을 요합니다. 자, 그럼 정당한 이유 판단 시기. 자, 민법에서 뭐든지 판단 시기는 행위 당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한 이유 판단 시기는 대리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표현들이 주장자도 대리 행위 당시에 있었던 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판단 시기는 그 이유 사정 고려하지 않아요. 따라서 표현들의 주장자도 그 이후에 나온 전득자 승계인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가 이렇게 대꾸를 이루죠. 이걸 잘 살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권한을 놓은 표현들을 공부했죠. 다음 이어서 제129조 표현들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129조 표현들을 보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겠습니다. 갑 근거가 있었고 을 직원이 있었죠. 이 을 직원이 하는 일은 주변에 상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상인들은 바쁘게 일하다 보면 은행 영업시간에 은행에 못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을이 하는 일은 상인들에게 돈을 받아서 은행에 예금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을은 처음에 대리권이 있었죠. 근데 을이 중간에 잘렸습니다.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됐어요. 그럼 을은 더 이상 돈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을이 이 사실을 숨기고 고객들에게 다시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도망쳤죠. 그럼 이때 비용이 잘못 있습니까? 비용은 아무 잘못 없죠. 대리권이 소멸했으면 갑이 고객들에게 알렸어야겠죠. 이 사람은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의리한 모든 행위는 갑이 책임져야겠죠. 따라서 선이 무과실인 상대방은 갑에게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129조 내용이죠. 자, 그럼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자료에서 큰 3번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가 있고 법조문 아래에 판례가 있습니까? 그 판례를 보세요. 우리가 전에 공부했죠. 복대리 표현들이 있다. 복표 있다 했었죠. 그 판례입니다. 자, 같이 보실까요?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다음 복대리인 동그라미 쳐보세요.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을 믿었고 그와 같이 믿는데 과실이 없다면 제129조 후 그 다음에 표현들이 동그라미, 그러면 복대리 표현들이 있다죠. 따라서 성립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전에 공부했던 걸 잘 이해 못하셨더라도 복표 있다 외우면 무조건 시험 문제를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129조 보셨죠? 다음에는 표현들의 성립의 효과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가지 유형의 표현들을 공부했죠. 이번에는 세 가지 유형의 표현들이가 성립했을 때 그 성립 효과를 보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겠습니다. 먼저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표현대리 행위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거지.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 그래서 과실상계 법리 주장 못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책임은 경감되지 않아요. 전적인 책임을 진다. 왜냐하면 과실상계 법리는 교통사고 같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적용됩니다. 표현대리는 손해배상이 아니죠. 무권대리 행위를 계약상 이행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과실상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표현대리도 무권대리 일종이죠. 따라서 무권대리 규정도 여전히 적용되는 거죠. 그 다음 표현대리는 대리행위 당시에 있었던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죠. 따라서 그 후에 나온 전득자 주장할 수 없고 본인도 주장할 수 없죠. 본인은 무권대리가 마음에 들면 추인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표현대리는 표현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표현대리 규정에 관해서 공부했죠. 다음 이어서 이에 관한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반기문 시간입니다. 두 문제를 같이 볼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하는 권한을 놓은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틀렸죠? 자, 기본 대리권은 법률 행위는 뭐든지 다 된다. 따라서 소멸한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죠. 일상가사 대리권 이런 것들도 법정 대리권 모두 기본 대리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죠. 자, 3번 질문. 등기 신청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을 하여 사법상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놓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게 맞죠? 기본 대리권과 실제 한 대리 행위 사이에 동종 유사성 유하지 않습니다. 전혀 별개 행위라도 성립할 수 있죠. 자, 4번 복대리인 나왔네요. 그럼 표현 대리 제목하에 복대리인 나왔죠? 그럼 복대리인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복대리인 법률 행위 태에서는 그 다음 표현 대리 동그라미. 그럼 제일 끝에 않는다 틀렸죠? 복대리 표현 대리 있다. 복표 있다. 그래서 적용됩니다. 5번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틀렸죠?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을 상계 법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3번이 정답입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1번 이무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자, 그럼 이무대리인은 원칙 복인권 얻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외웠죠. 복승부. 승낙이라든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본인에 대해서 선임 감독상 책임이 있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 질문. 이무대리인이 본인 소유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자, 다시 보시면 미등기 부동산 보존등기는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본인의 특별수권 필요 없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 질문.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그 다음 다시 복대리인 동그라미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러면 복대리, 표현대리 제일 끝에 성립할 수 있다 맞았죠? 복표에 있다 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자, 4번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어야 한다. 틀렸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5번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하는 권한을 놓은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죠?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표현 대리에 이어서 포인트 10번입니다. 법률행위 부관으로서 조건과 기한을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이죠. 그 점을 주의하시면서 조건과 기한의 의의를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조건을 먼저 정지조건과 해지조건 나눌 수 있죠. 그 중에 정지조건은 효력 발생 조건입니다. 따라서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반면 해지조건은 효력 소멸 조건이죠. 따라서 해지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법률의 효력이 소멸하죠. 그 다음 기한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기와 종기로 분류할 수 있죠. 시기는 발생, 종기는 소멸이죠. 그 다음 기한은 확정 기한과 불확정 기한으로 구별할 수 있죠. 확정이란 여기처럼 예를 들면 임대차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합니다. 그러면 기간이 딱 확정됐죠. 그 다음 불확정 기한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옆집 사는 갑이 죽으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언젠가는 죽겠죠. 그러니까 기한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언제 죽을지 날짜를 모르겠죠. 따라서 불확정 기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조건과 기한은 시제강상 미래입니다. 장래에 발생할 일이죠. 우리가 다음에 물권법에서 물권적 청구권을 공부할 텐데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자 행사하죠. 그러니까 물청은 시제가 현재입니다. 그런데 조건과 기한은 시제가 미래예요. 장래에 발생할 일이죠. 따라서 원칙 소급 필요 없습니다. 단 조건은 예외적으로 당사자 의사로 소급할 수 있죠. 반면 기한은 절대 소급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자, 중학생 아이가 엄마에게 핸드폰 사주세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생일 때 사줄게. 또는 크리스마스 때 사줄게. 그럼 생일, 크리스마스는 다 기한이죠. 근데 엄마하고 아들이 엄마 크리스마스를 내일로 소급하자.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집안은 문제가 있죠. 따라서 기한은 절대 소급이 없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이제 법조문 볼 텐데 조건 기한은 기본적으로 법조문이 제일 중요하고 법조문 자체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펴보세요. 자료에서 먼저 147조가 있죠. 조건성 효과입니다. 자, 이랑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즉 소급이 있습니까? 법률행위 시로 소급하여 틀리죠.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항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마찬가지로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게 되죠. 3항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기 위한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그래서 3항 때문에 조건은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한은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절대 소급표 없습니다. 그 다음 148조를 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잘 봐보세요. 조건부, 그 다음 기한부 권리 써있죠. 그리고 제149조에도 제목에 조건부 다음에 기한부 써있죠. 원래 148조와 149조에는 기한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한에 관한 규정에서 154조에서 이 두 규정 제148조와 149조를 준용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기한부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건은 잘 푸는데 기한으로 넣으면 이걸 틀리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주의하시라고 써놨습니다. 그럼 148조를 보세요.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 이익을 해하면 안 되겠죠? 149조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칠판을 보겠습니다. 자,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도 이건 아예 딱 외우셔야 돼요. 처분, 상속, 보전, 담보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앞을 쳐서 처상보담, 처상보담 할 수 있다.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외우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자료에서 150조를 보세요. 150조는 조건 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즉 반칙행위. 이걸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 151조가 불법 조건과 기성 조건이 나오죠. 이 조문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먼저 1항이 불법 조건이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일수에 위반한 것인 때는 다음 조건만 무효 그럼 틀리죠?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입니다. 다음 2항과 3항이 기성 조건, 불능 조건이죠. 자, 칠판을 보겠습니다. 이미 성취한 조건과 불가능된 조건이 있죠. 그럼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 될 수 있고 해제가 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불능 조건도 정지, 해제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성과 불능을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 나눠볼까요? 그럼 기성이 플러스겠죠. 불능이 마이너스. 그 다음 정지와 해제도 플러스 마이너스 나눠보면 이게 발생 조건이니까 플러스일 것이고 이건 소멸이니까 마이너스겠죠.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하면 플러스죠. 그래서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으로 되면 플러스니까 유효 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죠. 무효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죠. 무효. 그 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이기 때문에 유효 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51조 2항 3항을 이런 식으로 잘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152조가 있죠. 자, 1항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죠. 여기도 소급이 없다. 기한 도래 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2항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건과 기한 의의와 중요한 법조문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조건과 기한의 기본적 내용과 중요한 판례를 곁들여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건 기한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겠습니다. 먼저 조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행위 효력 요건이죠. 성립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 남녀가 약혼예물을 소수했죠. 그럼 남자가 여자가 왜 약혼예물을 주죠? 그렇죠. 혼인해달라고 주는 거죠. 만약 혼인이 안 되면 돌려받아야겠죠. 자, 그래서 약혼예물 소수를 우리 대부분 판례가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해제 조건 나오면 많이 혼동하시는데 그냥 시험 지문에 해제 조건 나오면 다시 내나 이래 바꿔 읽으면 돼요. 자, 그럼 조건 장래죠. 그래서 지금 증여하는데 장래 혼인이 불성립되면 다시 내나 그런 의미겠죠. 다음 세 번째로 자, 불법 조건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불법이란 사유질서 위반을 말하죠. 즉 첩계약을 조건으로 증여하는 행위 이런 것들. 그럼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 그럼 틀리죠?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 불법은 사유질서 위반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 없죠. 추인해도 여전히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판례가 하나 있죠. 이 판례는 103조에 나올 때가 있고 조건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부적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그럼 또 해제 조건 나왔죠? 그럼 뭐로 바꿔 읽어요? 다시 내나. 그럼 조건은 장래니까 지금 증여하는데 장래 첫 관계가 끝나면 다시 내나 그 말이죠. 다시 지금 증여하긴 하는데 첫 관계가 끝나면 다시 내나. 그럼 첫 관계는 시작할 때와 끝낼 때가 다르죠. 이 사안은 첫 관계를 시작할 때 하는 거죠. 따라서 사유질서 위반 무효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증여계약 전체까지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 조건 입증 책임을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X부동산을 증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눈이 깜짝 뜨였겠죠. 근데 이 아들이 증여만 주장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준다 그랬으니까 빨리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못 준다가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면 준다 그랬죠.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면 이런 정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입증해야겠죠. 그럼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죠. 시험에 합격했다. 즉 조건이 성취됐다. 그것을 아들이 입증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입증 책임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자료를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한을 보겠습니다. 자, 기한도 간단하죠. 이 부분도 칠판으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자, 조건과 마찬가지로 다 효력 요건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공부했죠. 조건은 예외적으로 소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한은 절대 소급이 없다.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원칙이 중요해요. 조건과 기한은 시제가 미래입니다. 미래이기 때문에 원칙 소급이 없다. 단 조건만 예외적으로 소급해 있는 겁니다.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법률행위 부관으로서 조건과 기한을 공부했죠. 다음 파트에서 이에 관한 기출문제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반기문 시간입니다. 두 문제를 같이 보실까요? 1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동그란 1번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자, 우리가 외웠죠? 처상보담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할 수 있다. 1번이 맞았죠?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2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법률행위 시로 소급하여 틀렸죠? 조건과 기한은 원칙 소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죠.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3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 그럼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기성조건이죠. 그래서 플러스 쓰시고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 그럼 이것도 플러스죠. 그러면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 제일 뒤에 무효 틀렸죠? 유효 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다음 4번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 무효가 된다. 틀렸죠?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입니다. 5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틀렸죠? 우리 대법원 판례가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원칙 형성권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1번이 정답이었죠. 그러니까 1번의 답을 찾았으면 빨리 넘어가겠죠. 괜히 밑에 있다가 뭐 4번이나 5번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죠. 그 다음 이어서 2번을 보겠습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조건이 불성실로 확정되면 그럼 무효가 되겠죠. 2번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맞았죠?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진행하죠. 자, 3번 지문.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죠. 외웠죠? 처상보담할 수 있다. 4번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틀렸죠? 이게 소급한단 말이죠. 법률행위 성립시가 아니라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소유권 유보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그때까지 매도인이 소유권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자 2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표현대리와 조건기한을 공부하셨죠. 특히 표현대리에서는 120조 표현대리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조건기한은 법조문을 잘 보시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